아니 이렇게 그 목사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 씨는 서면조사 한 번 했었고 수쪽짜리 내용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검찰도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묶어뒀다고 얘기하는데 이 최 목사님 보니까는 여기저기 다 불려다니면서 좀 10시간 이상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데 보면 가장 중요한 권익위 조사할 때는 최재형 목사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청탁을 했다라는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고 받았다는 사람은 조사할 수 없었겠죠. 대통령 부인이니까. 근데 핵심은 좋다 그러면 기록물이라는 데 들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통령은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근데 왜 신고 안 한 거야. 이런 상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덜렁 법적으로 처벌할 내용이 없다라고 끝내버리게 되면 면피주겠다는 거고 권익위 쫄았겠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권익위가 아니 그렇게 길게 끌다가 왜 하필이면 에코백 들고 나가는데 명품백을 발표를 하냐 말이죠. 그날에. 네, 그날에 이상하잖아요. 일단은 그 명품백을 그 뇌물로 받은 김건희가 에코백을 들고 출국했다. 요거는 전 굉장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뭐 지시라고 생각하겠죠. 지시를 보이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야, 난 흔들리지 않아. 니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해도 나는 끄떡없어. 이런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검찰 얘기 또 들어보니까 최재형 목사 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발행인 그리고 이명수 기자 등을 불러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공유한 측 그런 입장을 들었는데 그 최재형 목사님이 아까도 이제 본인은 청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에이 청탁 아니잖아요라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별로 진술했다라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언론에다가 거죠. 어떤 식으로 네. 그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검찰이. 이거는 청탁이 아니라고 최 목사가 주장하는 바람에 이 청탁 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 전에 백은종 발행인하고 제가 통화를 할 때는 뭐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나 그리고 그 이 서울의 소리 측이나 모두 감옥 가기를 각오했다. 이런 입장인데 아니 그 처벌을 안 받으려고 나는 그건 청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실 최 목사님이겠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담당하는 수사팀이 가급적이면 무혐의로 처분하려고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무혐의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게 특검에 대한 명분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로 가는데 이걸 감수하고도 형식적인 수사조차 받지 않겠다. 야 이런 강심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게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아니 상황 저는 아니에요? 권익위도 이 네. 부위원장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대학 교수신데요. 와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학자가 아무런 이게 위반 사항이 없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학자의 양심도 있고 예.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사안이 어찌됐든 명품백을 300만 원짜리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모든 공직자의 부인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받아도 아니에요. 된다. 받아도 된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결정을 결정을 권익위가 하면 자신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정말 대통령 눈치 보고 김건희 여사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우리 그 어저께 정계환 대표께서 그러셨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막 나가니까 이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막 거부권을 막 하고 이렇게 남발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남발을 해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예, 그런 답답함이 있죠. 네. 그 윤 대통령의 부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는 부인은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처벌은 남편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받는다는 그거 언제 얘기예요. 봐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품백이 들어왔을 때 이걸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처벌 대상인 거예요. 뭐 이걸 국가기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고 윤 대통령의 그 이 적절한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는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남편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의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사유로서 네네. 지금 심판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 최재형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최 목사님은 대통령실로부터 그 어떤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명품을 공유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슈화 됐을 때, 보도가 됐을 때 대통령실로부터 그때로부터 한 달 뒤에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 당연히 상품은 자기 선물로 준 거는 돌려받지 못했고 그러면은 이건 100이면 100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국가기록물이라고 해서 얼버무릴 일이 전혀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졸기택님이 참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건희가 청탁받으면 뭐 자리 마음대로 주고 있습니다. 뇌물 받은 사람은 룰루랄라 해외 출국, 뇌물 준 목사님은 출국 금지. 이것도 참 문제네. 그잖아요? 출국 금지가 출국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 미국인이에요. 지금 저 최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네, 시민권. 예. 어? 그래서 어떻게? 출국 정지, 출국 정지구나. 출국 정지, 출국 금지가 아니라 예. 출국 금지가 아니고 출국 정지랍니다. 예, 내국인이라서 네. 내국인이 아니라서 예. 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요즘 이제 막 대통령실이나 주변에서 저게 최고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 김 목사 말씀대로 전혀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야 너희들 내 하는 거 봐 나 당당해 문제 없어 저 너희들 할 때면 한번 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국가기관을 다 장악하는 이런 이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진짜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출국하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늦어졌다고. 예. 아 그건 진짜 어떻게 됐어요? 기자들이 뭐 썼던가요? 아니 거기에? 기사를 뭐 안 쓰기도 안 썼고 그래서 해외 나가 있는 쪽으로 이제 다 기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혹시 언론사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그 소식은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뒷담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묻지도 않고 아무도 답하지도 따지지도 않는 않고 거지.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민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율이 20%가 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 우리는 그냥 갈 테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현희 네. 의원 민주당 원래 그 국민권익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래요. 윤석열 정권 그 임기까지 고생했지 끝에. 자기의 어떤 그런 임기를 다 채웠어요. 전현희 의원 얘기로는 법사위원 됐잖아요.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법, 기올백 특검 때, 김건희 종합 특검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런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참 이런 강실장들을 처음 예, 봤어요. 예. 예. 김종국 박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부권 하나로 막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건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식적이면 건의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의가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건 좀 적어도 명확한 대통령실 입장들이 반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의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건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건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도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6월 5일 날 이 문제에 가서 논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6월 5일 날도 그래요. 5월 3일 날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6월 5일 날에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검찰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는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냥 우리 이렇게 퉁치고 갈 거야. 그러니까 검찰총장만 지금 난리치고 있어. 네. 우리 아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하는 입장들을 명확히 한 것 같고 전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권익이든 검찰이든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108 번뇌들을 꽉 눌러서 제2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없게 만들어서 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반대로는 이게 밝혀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탄핵 사유예요. 헌법과 네.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목숨을 싸우는 거죠. 어찌 보면. 자,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 기구다.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부패.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